우리 한국교회사를 이제 쓰게 되면 초기 역사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의 역사, 전례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전례사는 주로 중국을 통해서 반도로 들어오는 루트가 이제 전례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구려 과거 고구려 중심의 만주와 이제 베이징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도망강을 건너서 반도로 들어오는 루트와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 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바다로 들어오는 루트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록상으로 볼 때에 남겨져 있는 것은 이제 퀴슬라프라고 하는 분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토마스 목사의 기록 아닙니까? 첫 번째 기록이 퀴슬라프와 토마스의 기록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인천을 거쳐간 거죠. 백령도라고 하는 섬을 거치게 되고 토마스는 백령도를 통해서 이제 옹진만도 쪽으로 주변에 있는 섬들을 전도하게 돼요. 퀴슬라프는 백령도를 거쳐서 남하에서 태안 이제 안면도 앞바다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선교를 목적으로 왔던 사람은 아니지만 퀴슬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인천 관내의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교회사를 정리한다 그러면 어쨌든 백령도라고 하는 섬이 그 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에 들어오는 이제 루트가 이제 결국은 부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는 부산에서 난리 나요. 부산에서 선교사에 부산 거쳐서 인천 가지 인천 바로 가냐 항상 부산 쪽에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산을 내 들어오를 입국 날짜로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 못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항상 4월 5일 아닙니다. 저쪽 그 며칠 전 3월 말 그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지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의 관문으로서 인천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당시의 개항 도시로서의 인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1차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어떤 조선이 열강의 가축장이 되면서 그 가축장의 어떤 현장이 됐던 것도 인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인천의 교회사들이 좀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감리교 지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893년 이후에 이제 감리교 선교구역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지역이 돼서 감리교가 이제 그 중심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감리교의 출발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감리교가 뭐 지금도 중부연회가 사실 뭐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인 측면에서 중부연회가 감리교 전체 연회 가운데 뭐 중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인천이 중부연회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한국 전체 교회 안에서나 또 감리교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백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령도가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토마스 목사나 퀴슬라프가 처음 들어왔던 곳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백령도는 이제 황해도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죠.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장로교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 10개의 교회가 다 장로교 아닙니까? 합동적 장로교인데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전부 장로교 10개의 교회가 모두 장로교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선교 역사 속에서 장로교의 위치가 지금은 어쨌든 인천 지역이니까 백령도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가 사실은 장로교 선교구역이었습니다. 김포는 계양까지. 그래서 계양과 지금 인천시내로 편입된 지역 가운데 일부가 장로교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쪽의 교회들 역사가 장로 역사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는 이제 뭐 좀 늦게 출발하는 교회이지만 또 중심지가 인천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그 인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협약을 맺지 않았던 교파이기 때문에 해방 전에도
인천에서 활동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큰 교회들, 송원성결교회라든지 아니면 여평동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천 지역의 교회 나름의 어떤 역할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성공회 교회인데 인천의 성공회 교회는 뭐 몇 개가 되질 않아서 교세 자체는 작습니다만 실제로 한국 성공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성공의 출발점은 인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지금은 수도원이 다 서울에 있지만은 부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수도원이나 병원이나 하는 것들이 다 인천에서 시작하거든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 성공회의 인천 지역에서 역할은 되게 컸어요. 감리교회에서도 병원을 하지 못했을 때에 인천의 선교병원이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성공회 교회가 하는 영국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선교병원으로서 인천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신학교, 지금 성공회 대학이 지금 부천, 서울 그 사이에 있습니다만 성공회 대학이 시작한 것도 인천입니다. 강화도에서 시작했다가 인천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인데 이런 뿌리들을 좀 찾아서 지금은 인천 안에서는 작은 교파이긴 하지만은 한국 선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개항과 선교 문화, 복음 전파와 그거로 인해서 동반되어진 어떤 문화 형성에 있어서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시발지 내지는 적어도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한국에 소개되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로서의 위치와 역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135년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의 지역교회사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러운 걸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세대가 쓰면 전설을 따라서 전리가 또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로 가면 그 증거 자료를 통해서 겨우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기록보다는 어떤 해석에 대한 기록이 더 많죠.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더라도 해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해석은 소설입니다. 그것은 역사는 동시에 아니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적어도 1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간 동안에 한 번도 정리를 못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취를 또 우리의 공과를 역사 기록에 있어서 다시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과는 다 빼거든요. 항상 공만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개교회사를 써달라고 해도 문제는 그 부분이 생겨요. 객관적으로 딱 쓰면 거기에 좀 섭섭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러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역사책이 갈지자로 가요. 갈지자로 가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고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 역사책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맹사성이 날 죽이실랍니까? 이걸 볼랍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들 개교회사를 쓰실 때도 어떤 학자에게 전문가에게 맡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자료를 하시고 싶은 모든 거는 자료를 모아다 갖다 주시고 그 사람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쓸데없는 책이 되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교회사 하다못해 개교회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이 나 다 알아, 나 경험해서 그래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누군가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록을 남겨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천 지역의 교회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인천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각도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기록해서 남겨줄 때에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개가 잘했어 이렇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역사 기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최고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가치, 섭리적 방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되 그런 쪽으로 그런 각도로서 기록을 해야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책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오셨구나.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직 인천에서 인천 지역이 300만 따라 3,000교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사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3,000교회라 그래요. 최근에 3,500교회라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3,000교회를 잡는다고 그러면 300명에 3,000교회면 몇 명 다 교회 하나? 교회 한 해 100명밖에 안 돼요. 이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교회 숫자예요. 이게 사실이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고 싶어요. 제주도의 교회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의 교회가 350개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야. 인천 3,000개 얘기하는 거야. 350개, 330개, 얼마 전까지는 300개 얘기하다 지금 요즘은 350개 얘기하고 10분의 1이요? 300만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못한 게 있어요. 산수를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자립하는 교회가 10% 남짓입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제주도 100주년 기독교 역사책이 세 권이 나왔습니다. 인천은 뭐 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천은 3,000교회를 말하는데 여기 300개 교회가 그걸 만들어냈는데 인천은 뭐 했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제주도예요. 왜냐하면 이 섬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그리고 어떤 동향성 내지는 어떤 토박이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하는지 지역사회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죠. 결정력이 강한 데다가 이제 대형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인천은 반대로 이제 사실은 여기 지역 어떤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사실 인천에 인천 토착민이 별로 없잖아요. 다 충청도에서 오셨고, 북한에서 오셨고, 다 전라도에서 오셨고, 다 지방에서 모여서 만든 도시다 보니까 더 아마 그런 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천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은 뭐고 우리가 잘 못한 것도 뭐다. 역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 기록함으로써 후대들은 뭐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적 교훈이 돼야 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수용하는 교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후배들에게 우리의 신앙도 개선시켜주고 우리의 가치, 신앙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도 개선시켜줘야 되고 이것이 그대로 경제적 가치로도 활용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늦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 여행 적자가 다시 말하면 외국 그 달러 적자가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위해서 나가서 쓰는 돈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계산을 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한 번 왔다 두 번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국 여행 가면 뭐 보는 거예요? 그 나라 역사, 그 나라 문화를 보고 경험하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때려부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의도해서 때려부신 건 아닌 것도 있죠. 6.25 때 때려부신 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때려부신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새마을운동하면서도 다 때려부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지금은 왜 때려부셔요? 돈 때문에 때려부셔요. 그 놔두는 이빨 때려부셔서 빌딩 짓는 데가 세 받아 먹고 사는데 이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다 때려부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연수구에 있었던 외국인 연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연수구 뭘 생각하나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게 됐고 그렇습니다만 흉물로만 생각한 거죠. 외국인 묘지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묘지예요. 양화진 것보다도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양화진 갖고 돈 벌어. 인천적을 흉물로 생각하고 버렸어요. 거기에 선교사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묘지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들의 묘지, 선교사들도 거기 가톨릭까지 하면은 5분인가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흉물로 여겨서 철수해서 부평 공동묘지 어디 갔다 그냥 몰아놨대. 이런 거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그 산 밑에 그 북한 북쪽 북향 산자락이라 거기 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원화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한다면 오히려 거기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흉물이라고 갖다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규총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동양화가 안에 있는 극동방송 자리도 그걸 우리가 보존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좀 갖고 가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민간방송의 역사의 한 족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동방송밖에 없단 말이에요. CBS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나라의 그 어떤 방송 역사 속에서도 이게 아직 뭐 기독교가 아니라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활용해서 자원한, 그래서 인천을 찾아오게 하는 어떤 자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뭐 섬 지역들도 강화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천시의 경제적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를 잘했던 먼저 선점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가끔 가시는 신안군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문준경 전사님 하나 가지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신안을. 근데 거기는 신안군은 어떻게 했냐면 철도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거를 프로그램화한 거예요. 그래서 철도 쪽에서 선정한 거예요. 관광 코스로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신안 누가 알아요? 신안 거기를 그 섬을. 그런데
그 신안을 한국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동네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청정지역, 뭐 슬로우시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에 보면 지금 신안이 제일 먼저 그걸 했고요. 그 다음 순천은 손야원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 기독교 박물관을 순천시가 줬다고요. 시가 줘서 남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을 다 거기다 전시를 해서 지금 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단순히 기독교가 아니라 순천시의 관광자원으로 이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지금 거꾸로 잘못 얘기했어요. 여수가 그렇게 했고 순천이 이제 순천시는 이제 순천 기독교 박물관, 여수는 손양원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창원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고향이 창원입니다. 그래서 창원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것이 만들어졌고 주기철 목사님이 창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창원시가 그를 하나의 그 관광 벨트화해서 그렇게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창원 공동묘지 안에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공원화하는 작업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난번 우리 연구원에서 갔던 강경.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동네가 천안입니다. 천안하고 공주가 지금 아주 발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산들을 돌아보는 어떤 순례길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크게 활성화시키는 동네가 지금 현재 천안과 공주가 조금 늦게 출발한 동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쉽다. 그런 뜻을 좀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조금 아카데믹한 뭐 이야기를 혹시 기대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그러면 제가 대단히 좀 용서를 이해를 구하고요. 오늘 우리의 뜻, 우리가 이 모임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기독교 역사 문화 포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문화 연구원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일이 정말 좋은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